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 좌파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도태우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유변호사협회, 자유변협이 이번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면서 민주당은 위헌적인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호남 출신 전향우파 지식인인 서민당국대 교수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사안이 과연 특검까지 할 사안인가라면서 보수층까지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떳떳하다면 특검 받으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도 제발 접어라.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자유변협 성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변협은 민주당은 위헌적인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이번 성명을 통해 이번 특검법은 야당의 일방 강행으로 그 위헌성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소위 김건희 특별법의 경우 압도적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하는 비교섭 단체 정당인 정의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경쟁 후보를 배출한 정당이다. 국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사실상 입법권과 국회의 모든 결의를 단독으로 좌우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연합이 사실상 단독으로 특검을 결정하는 법안인 셈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유변협은 이어서 수사 과정 중에 인지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언론 브리핑을 빙자하여 총선용 정쟁 악용이 무한대로 열려있다는 점 외에도 이번 특검법의 경우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다 하더라도 위헌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야당만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개별 특검법이었던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여야 대표 합의 발의에 따른 국회의 재량권 존중을 핵심 이유로 하여 합헌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 소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야 대표 합의가 아니라 야당 일방 강행이라는 점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공천 갈등까지 감안한 야당의 정략적 행동이라는 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기존의 검사 제도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런 예외에 관해 상설특검법이 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고려를 앞세우며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중립적인 특검 추천과 임명 규정, 즉 국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2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을 무시하고 야당 일방의 뜻에 따라 예외를 입법하는 것은 국회의 뜻으로 존중될 수 없고 다수 정당의 독재적 시도로 배척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법과 예산을 아우르는 의회 독재 가능성은 삼권 분립을 최초로 구현한 미국의 건국자들에 의해 처음부터 가장 경계되어 왔다. 현재 문제되는 특검법은 의회 전체를 대표할 수도 없는 일개 정파 세력이 행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 기능을 사유하여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로서 건전한 삼권분립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변협은 이처럼 이번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뒤 이번 사태의 뿌리가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도구적 법률관도 질타했습니다. 성명은 이런 사태를 낳는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뿌리 깊은 도구적 법률관이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등 여러 입법에서 지속적으로 법과 명령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가치 강제성을 가진 규칙이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법과 권력자의 뜻에 따라 시행될 뿐인 명령, 즉 포고령은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 원리인 법의 지배, 즉 룰 오브 로가 아니라 법을 내세운 폭치, 자의적인 인치에 깊이 중독되어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유변협은 왕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이 근대 법치의 출발인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기관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면서 왜 더불어민주당은 자꾸만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다수당의 행동이라고 해서 어떻게 모두 국민의 뜻으로 해석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번 특검법과 같이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동을 규제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는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변협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 만일 그러지 않고 눈앞의 승리에 도취한다면 기나긴 몰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더불어 헌정 파괴적인 방향에 동조하는 자들 또한 결국 처절한 역사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 질서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자유변호사협회는 다시 한번 위헌적인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은 도태우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유변호사협회, 자유변협에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성명입니다. 이어서 서민당국대 기생충학과 교수가 조선닷컴의 김건희 특검으로 보는 보수 지지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민 교수는 먼저 이렇게 이 칼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 아무리 영부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맞지만 과연 특검까지 할 사안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어서 첫째, 특검의 대상은 검찰이 수사하기 힘든 권력형 범죄에 국한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이 벌어진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윤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한 것도 2012년 3월, 애초에 권력이 끼어들 건덕지가 없었다. 둘째, 특검은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올 2월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가 조작을 실제로 담당한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의도는 있었으나 주가가 계속 떨어진 실패한 주가 조작이란 게 그 이유였다. 김 여사는 이들에게 계좌를 맡긴 91명 중 1명의 전주에 불과했으니 특검 대상이 되기엔 너무 사이즈가 작다. 셋째,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국한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월급을 받는 이유는 범죄자를 잡으라는 취지. 그런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1년 반을 털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장이자 당시 검사였던 이복현은 올 2월 정무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었다며 당시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이 안 불렀다. 조사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조사하면 할 수 있는 게 무혐의 처분밖에 없으니까 못한 거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로 검찰은 전주 중에서 개입 정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 손 모 씨만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니 문재인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 못한 것도 이해가 된다. 이런 사안에 대해 81억 원의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특검을 해야 할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서민 교수의 글은 다음과 같이 더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조국 사건을 수사한 이후부터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외치기 시작했고 정권을 잃어버린 뒤에는 그 주장의 강도를 수백 수만 배 높였다. 이건 민주당이 김 여사 때리기로 총선을 치르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낙신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아무리 허황된 거짓말이라도 수없이 반복하면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마련이니 말이다. 타임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3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4월엔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240일이 필요하니 12월 22일 이후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강욱 등 민주당이 정한이가 특별검사가 돼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내년 1월부터 총선이 끝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특검 브리핑이란 명목으로 매일같이 매스컴을 탈 것이다. 민주당과 좌편향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할 테니 국민의힘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내놓는다 한들 이번 총선은 해보나 마나다. 신기한 것은 민생과 하등 상관없는 이런 비열한 선거 전략에 동의하는 이가 70%나 된다는 사실이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 생각하고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좌파 지지층이 37% 내외라는 것을 감안해도 이 수치는 지나치게 높다. 왜일까? 다음 기사를 보자.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7%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19%를 크게 상회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35%보다 높았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 여겨지는 게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스스로 보수에 속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윤 대통령이 잘 되려면 김 여사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심지어 대선 기간 동안 보수층에서 유행했던 구호도 이재명은 구속, 윤석열은 이혼, 안철수는 단일화였다. 서민 교수는 이어서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건과 비교합니다. 잠시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소환해보자. 첫째, 김혜경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1년부터 관용차를 이용했고 공무원 배소현을 사적으로 부렸다. 지난 대선 막판에 터진 법카 의혹은 그간 해오던 일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둘째,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트위터가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소재로 한 고인 드립, 전라도 비하 등등을 일삼아 문제가 됐는데 이 계정의 주인이 김혜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위 해경궁 김씨 사건. 비록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김혜경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셋째, 이재명이 형수에게 폐륜적인 언사를 내뱉을 때 옆에 있던 김혜경은 최소 6차례 웃음을 터뜨렸다. 형수는 이재명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혜경은 나다 작은 엄마로 시작된 통화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가지고 조카를 겁박했다.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나올 만큼 심각한 사안이지만 좌파 지지자 누구도 이를 이유로 이재명이 김혜경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눈과 귀를 막은 채 이 모든 것이 공작이고 가짜 뉴스라고 우기고 있다. 여러분, 서민 교수는 이 글 마지막에서 한국의 보수층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 보수층도 김건희 여사를 맹목적으로 지키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김혜경에게 제기된 정도의 의혹을 김 여사가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에 걸맞은 증거가 있다면 특검으로 진실규명을 하는 게 맞다.
이마저 반대하면 우리가 개딸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10년도 더 지났고 주범마저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건을 이용해 총선을 치르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놀아나지 말자는 거다. 떳떳하다면 특검 받으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도 제발 좀 접으시라.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지키지 못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당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